우리가 이제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해볼게요. 거기다 이제 필기하라고 일부러 첫 장에다가 그런 걸 준 거예요. 자, 2차 방정식. 우선 2차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쓸 수 있어야 되지? 일단 이런 형태가 돼야 되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형태가 돼야 되지. 근데 이렇게만 쓰면은 약간 부족해. 이렇게 썼을 때 절대로 a는 얼마면 안 된다? a는 0이면 안 된다. 요거까지 달아줘야 이게 정확한 2차 방정식에 대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건 2차 방정식의 풀이. 2차 방정식의 풀이는 뭐죠? 푼다는 게 무슨 뜻이지? 일단 그냥 더 심플하게 푼다.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뭘 찾으라는 거야? 해를 구해라라는 거죠. 해를 구해라. 그럼 우리가 그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풀이 방법으로 배운 게 몇 가지 있죠? 네 가지 있죠. 준영아 지금 풀으라는 거 아니고 그 맨 앞장에다가 이걸 좀 쓰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네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인수분해요. 그치?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이게 제일 많이 쓰는 풀이 방법이지?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뭐 예를 들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다. 뭐 이딴 거.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까? 요거 인수분해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x로 묶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는 게 무조건 그 합하고 곱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뭐 합차 공식도 있고, 그죠? 묶어주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죠. 그런 방식으로 묶어가지고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주면 곱해서 0 되는 거니까 얘나 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그치? 그래서 x 값은 얼마 또는 얼마다? x는 0 또는 1이다. 이렇게 푸는 것이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죠? 뭘 이용한 풀이죠? 그거는 3번. 근해 공식은 4번. 이게 근해 공식. 그렇죠. 2번은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죠. 제곱근을 이용한 풀인데 사실 뭐 2번이나 3번이나 연결되는 거긴 한데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라는 거는 애초에 주어진 모양이 이제 뭐 이렇게 생겼을 때 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뭐 5다. 이렇게 생겼을 때. 요럴 때 이제 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의 가장 핵심은 이거죠. 이 제곱을 떼면, 제곱을 없애면 이 반대쪽 편에는 뭐가 생긴다? 그냥 루트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생긴다. 이게 포인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제곱을 딱 떼주고 x 마이너스 3으로 만들면 여기는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로 바뀌는 거였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제 3만 어떻게 해주면 돼? 3만 이항시켜주면 x는 뭐가 된다? 3 풀마 루트 5가 된다. 그치?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었었고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는 뭐였지? 아니,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으면 다 풀리는구나. 그치? 그러면 처음에 주어진 모양이 이런 모양이 아니어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푸는 거죠.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자, 이런 애를 만났어. 그럼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를 푸는 풀이 방식으로 이제 생각해낸 거죠. 얘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볼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을 어떻게 하고? 1을 넘긴 다음에 양변에다가 뭘 더해줘 버려? 여기다 1 넘기면 이렇게 되죠? 이 상태죠, 그죠? 거기서 이 녀석에 대한 뭐를? 반의 제곱을, 그치? 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하는 거죠. 반의 제곱이 얼마니? 4죠. 여기도 4 더하고 여기도 4 더해주니까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이 되고 오른쪽은 뭐야? 3 됐죠, 그쵸? 그러면 이제 앞에 2번이랑 똑같아진 거 아니야, 그치? 네, 지우야, 일로 올래? 아니 가면 만약에 한 번 더 그러면. 자, 그럼 x는 뭐가 되냐면 2 풀마 루트 3 위에 거랑 같은 방식으로 풀어내면 이렇게 해를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의 포인트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그치?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요 과정이 포인트고, 자 근데 사실 이런 거 다 귀찮아. 그래서 인수분해 안 되면 그냥 뭐가 제일 편해요? 근해 공식을 쓰는 게 가장 편하죠. 그치? 자 근해 공식도 한번 외워볼까요?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근은, 자 x는 뭔가? 김민영 뭔가? EX 너 진짜 모르면 실망이다. 나 어디라고요? 어디에 그게 오시죠? 근해 공식이 뭐 어디가 오? 아 EA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설마 풀마 B제곱 뭐가 있고 그러니까 루트 B제곱 빼기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지. 이게 근해 공식이고요. 자 그리고 근해 공식 중에서 특히 이 b가 짝수인 경우에 쓸 수 있는 공식을 또 우리가 따로 짝수 공식 이렇게 배웠었죠, 그죠? 짝수 공식은 어떻게 생겼더라?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이 b 다시는 b를 어떻게 한 거? 2로 나눈 거였습니다, 그죠? 2로 나눈 거.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여기는 뭐예요? b 다시의 제곱 빼기 ac, 그치? 요렇게 하는 것이 근해 공식이었다. 그래서 짝수일 때는 요거 쓰면 되고, 짝수 아닐 때는 요거 쓰면 되고, 요걸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을 다 풀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요 안에 이거 요것만 쏙 빼가지고 요거를 또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다? 판별식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을 보통 대문자 D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이 판별식 D가 방금 그 근해 공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부분을 우리가 판별식 D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 뭐 선행할 때 이런 것도 많이 했지. D를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이었죠? 짝수. 그죠? 판별식의 짝수 공식. 그럼 판별식의 짝수 공식은 판별식을 어디서 갖고 오면 돼? 아까 근해 공식 두 개 중에서 이 근해 공식의 짝수 공식 여기서 갖고 오면 그게 판별식의 짝수 공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을 가져와서 요거는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d든 4분의 d든 결국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네, 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면 이거 무슨 뜻이었나? 해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근이 두 개. 서로 다른 두 실근. 물론 중학교 때는 그냥 근이라고 합니다. 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까지 배운 상태니까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두 실근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이면 어떻죠? D가 0이면 해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 그 중근. 중근이라고 하죠.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었다. 중근. 해가 하나.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그죠? 중학교 때는 해가 없다라고 하고요.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떻게 말했죠? 서로 다른 글씨.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말했었어. 허근, 그치? 이거 이제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쓰는 표현이고, 일단 우리가 이제 반배치고사를 준비할 때는 이거 해가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판별식에 대한 얘기.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거 있었어요. 2차 방정식 찾기, 2차 방정식 구하기, 뭐 이런 거. 그래서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그런 2차 방정식을 우리가 거꾸로 다시 추적해서 쓸 수 있었거든. 그지? 자,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었는데, 먼저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나왔다는 것은 그 근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어떤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돼 있었다라고 상상할 수 있죠. 그죠? 알파하고 베타, 예를 들면 3이랑 4가 근으로 나왔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있었던 거야? x-3이랑 x-4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됐던 거죠. 그래서 두 근이 알파 베타였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x-알파 그리고 x-베타는 0 이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됐었을 거야 라고 추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보통 맨 앞에 뭐 붙여주죠? 여기 a라고 하나 붙여주죠, 그죠? 2차 항의 개수는
얼마가 붙어있든 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a를 하나 이렇게 붙여주는 이런 형태를 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자 a 그대로 붙여주시고 이 기억나니? x제곱 한 다음에 빼기 자 이 자리가 두 근에 뭐가 들어간 자리였죠? 합이 들어간 자리였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x 여기는 두 근의 합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이 뒷자리 뭐가 들어가죠? 곱 그쵸 곱 알파 베타의 곱 여기는 곱 이렇게 집어넣어줘도 이렇게 해도 우리는 알파 베타라는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바로 찾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고창의 개수는 1이래요. 최고창의 개수는 1이고 두 근이 2랑 3이래. 이럴 때는요. 첫 번째 방식이든 두 번째 방식이든 둘 다 간단히 쓸 수 있지. 그치? 자, 이걸 첫 번째 방식으로 쓴다면 어떻게 돼요? x-2하고 x-3은 0 이렇게 쓸 수 있고, 그치? 자, 두 번째 방식으로 쓴다면 a는 어차피 1이니까 날아가고 이 부분만 쓰는 건데, 이 부분만 x제곱 해놓고 여기 마이너스 몇 x예요? 그치? 합이니까 5x 뒤에는 뭐야? 플러스 6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편하게 쓸 수 있어. 근데 이런 상황에는 얘를 그냥 전개시키면 얘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굳이 기억해야 될까? 이럴 수 있는데 이럴 수도 있죠. 최고창의 개수 1인 건 똑같고 두 근이 이런 때도 있잖아. 2 더하기 루트 3 2 빼기 루트 3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도 있거든요. 두 근이 이렇게 주어져 버리면 얘를 만약에 이 첫 번째 방식으로 쓰면 이게 편할까 불편할까? 불편해.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이 두 번째 방식으로 쓰는 게 훨씬 편하다. 그치? 왜냐하면 얘네들은 합하고 곱이 아주 간단하잖아. 합이 얼마죠? 시우야 합이 얼마지? 합? 4, 그지? 합이 4, 그지? 루트 3 없어지니까. 곱은 얼마지? 얘랑 곱하면 1. 합이 4, 곱이 1. 그럼 바로 쓰면 되잖아. x제곱, 자 합이 4니까 마이너스 4x. 곱이 1이니까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쵸? 그래서 2차 방정식 찾기에 관련된 내용이 이런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나 쓰고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마지막은 자, 엄밀하게 말하면 중3 과정에선 빠졌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할 때 꼭 필요한 건데 근과 개수의 관계 기억나죠? 그치? 우리 선행하면서 자주 썼던 건데 아까 썼던 것처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지 얘들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A 마이너스 A분의 B였고요. 그쵸?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였지? A분의 C였지. 그치? A분의 C. 그쵸? 네, 요게 근과 개수의 관계. 근하고 이 A, B, C라는 개수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늘 성립한다. 이게 문제 풀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쓰죠. 그죠? 고등학교 때 가지고 문제 풀 때 아주 많이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뒤로 넘겨가지고 몇 문제는 골라서 좀 같이 풀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풀어봅시다. 자, 한 장 넘어가서 이렇게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이 중에서 이 왼쪽 라인에 있는 거는 그냥 2차 방정식이 뭐냐 뭐 그런 얘기니까 어렵지 않게 이런 거 정리해보면 되죠. 그죠? 정리해봐가지고 x제곱이 살아있는가? x제곱이 살아있으면 2차 방정식이고 x제곱이 없어져 버리면 2차 방정식 아닌 거지. 그지? 그렇게 풀면 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문제에서는 조심할 게 뭘까요? 정수 그러니까 우리가 요 방정식의 해를 찾으면 뭐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두 개를 무조건 답으로 쓸 수는 없죠. 뭘 생각해야 돼?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만 답으로 골라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라인에 있는 문제 중에서 6번을 한번 볼게요. 6번.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나온 문제인가요? 처음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대입. 그렇지. 일단 한 근을 알려줬잖아. 2분의 1이라는 한 근을 알려줬으니까 얘를 뭐 해라? 대입해라. 그래서 2분의 1을 이 식에다 일단 대입하는 거죠. 대입을 하면 주용아 누구의 값을 찾을 수 있을까? 대입을 하면 a가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은 얼마가 될까? 4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앞에 4하고 곱해지면은 1.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3이 0이네. 그치? 자, 그러면 4가 2분의 1a니까 자, a는 얼마인가요? 몇이야? 2라고? 8이죠. 8. 자, a가 8입니다. 그럼 a가 8이면 그 다음 순서는 뭐야 이제? 1을 구하는 거네요. 그치? a를 이제 요 식의 a 자리에다가 집어넣고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네, 그래서 a를 구했다면 원래 방정식을 다시 씁니다.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은 0.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대입. 2, 2에 1, 3에 마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동원아 x값이 뭐 또는 뭐 나올까? 2가 나오나? 그치, 2분의 1 또는 2분의 3. 자, 그런데 문제에서 말한 2분의 1 말고 다른 하나가 b라 그랬으니까 누가 b예요? 얘가 b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a는 8이고 b는 2분의 3이니까 a, b의 값은 얼마예요? 12인가? 그치?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73쪽에 보면은 자, 여기에는 이제 이게 나오는 그죠? 아까 판별식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태영아 중근이 뭐야? 그쵸? 똑같은 근 두 개를 갖는 거지. 그래서 중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생각나야 돼요. 중근을 가졌다라는 건 이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그 인수분해된 모양이 무슨 식이라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지. 그치?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고 또 중근을 가졌다는 건 아까 한 것처럼 판별식이 얼마가 됐다? 판별식이 0이 됐다라는 개념. 요렇게 두 가지가 중근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죠? 같이 생각나 주셔야 돼요. 자, 내려가서 여기도 9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9번. 9번은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세요. 이거 뭘로 푸는 게 제일 편할까? 판별식으로 푸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죠? 판별식 중에서도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쓰는 게 제일 좋겠네. 근데 이제 이왕이면 처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넘겨놓고, 그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ax 빼기 12a 빼기 5는 0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요 식의 판별식의 짝수 공식 한번 써볼게요. 판별식의 짝수 공식. j 이 식의 판별식의 짝수 공식 어떻게 쓸까? 근의 공식이 아니야. 판별식을 쓰는 거야. 2a에 j야 j. 자, 그냥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지? 너 잘 안 보이면 앞으로 와라. 짝수 공식은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이걸 지금 써보겠다는 거야.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요 녀석한테. 그럼 b 다시의 제곱이라는 게 뭘까 여기서? 마이너스 2a 전체의 제곱이죠. 그쵸?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떼버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니까 a는 어차피 1이고 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냥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 12a 플러스 5가 요게 그러면 판별식의 짝수 공식이 되겠고 그게 0이네요.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전개시키면은 4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5는 0인데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네. 2, 2에 5, 1에 풀 이렇게 되겠다. 그치? 준영아, a 값은 얼마 또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이겠죠. 그리고 사실 요 단계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a 값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뭐 써도 돼요? 여기서 그냥 바로 우리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 근의 합 아닌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두 근의 합을 구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4분의 12가 되는 거니까 그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바로 가면 더 편하고 자, 그 다음에 옆에 라인에 있는 문제 중에서 12번 한번 볼까요? 12번 자 이거 답 한번 찾아봐야 되라 그 12번 문제 답 한번 찾아주세요 요거 민영이가 너무 더 그래요. 민영 땀내요. 하나 더 줘. 어서 그래. 사실은 그 느낌이 아니에요. 뭐 어떤 느낌인데? 아니 손풍기를 트는 것보다 네가 하나 벗는 게 낫지 않을까? 뒤에 문을 열어놔 그러면 뒤에 문을 열어놔 공기를 돌파해야 문 열면 돼. 시원해 아시는 뿅이랑 자, 요 문제는 원래는 이제 얘를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어라 라는 문제죠. 근데 이 문제를 푸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뭘 이용하는 게 제일 쉬울까? 그래. 아니 그 제곱근. 제곱근을 이용해요.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도 괜찮고요. 이거는 지금 두 근을 다 아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6하고 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6하고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두 근인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거 알잖아. 알파 베타가 a분의 c라는 거 알잖아. 두 근의 곱이 a분의 c라는 거 알잖아. 그럼 이 두 근을 그냥 곱해버려. 두 근 이렇게 곱해버리면 얼마 돼요? 9 빼기 6이니까 3 되잖아. 이게 누구랑 똑같아야 돼? 이거랑 똑같아야지. 그죠? 이해되니? 두 근의 곱이 a분의 c인데 지금 a가 1이잖아요. 1. 그러니까 1분의 3k. 이 3k 자체가 3이랑 같아야 된다고요. 두 근의 곱이랑. 그러니까 k는 그냥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풀어버리는 게 제일 쉽다는 거지. 그치? 또는 제곱근을 이용해 푼다면은 마이너스 3을 넘겨가지고 x 플러스 3은 풀마 루트 6으로 만들고 자 이걸 양변을 뭐 해줘? 요렇게 제곱해주는 루트가 빠졌네. 자 이렇게 제곱해주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풀어서 정리해도 얘가 얼마지 나올 거고 그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문제죠. 얘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라는 문제잖아. 그럼 여기서는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얘를 이런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1번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였더라? 3으로 나누기? 맞아요. x제곱 앞에 있는 숫자로 무조건 나누는 거였어요. 뒤에 분수가 나오더라도. 그치? 그래서 3으로 나눠버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분의 8인데 그거 넘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반의 제곱 하는 거죠. 반의 제곱 이렇게. 그지? 네, 그러면 이쪽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3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P랑 Q 나온 거니까 답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넘겨볼게요. 자, 넘겨서 이 페이지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근해 공식 앞서서 다 얘기했던 근해 공식에 관련된 문제들이고 네, 풀 수 있을 거고요. 15번. 자, 15번 한번 볼게요. 15번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개념이 잡혀 있으면 좋을까? 15번이요. 네. 어떤 개념이 있으세요? 근해 공식. 딱 한 가지 단어로 딱 얘기할 수 있는데. 근해 공식 아니? 초성이 주세요. 켈레그
무슨 근? 혈렉은 켤레근. 그쵸. 켤레근. 켤레근이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치. 예를 들면 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2입니다. 나머지 한 근은 뭐야? 2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이렇게 짝이 지어진다라는 것이 켤레근이죠. 근데 이제 이 켤레근의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뭘 하나 체크해야 돼요? 이 A, B, C라는 숫자들이 전부 다 무슨 수라는 거? 유리수라는 거. 요걸 확인하고 켤레근을 쓰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은 여기 지금 분모에 지금 3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잖아.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하겠어? 일단 얘를 뭐 해준 다음에 유리화 시켜준 다음에 이걸 유리화 시키면은 3 마이너스 루트 2가 원래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3 플러스 루트 2를 곱하겠죠, 그죠? 3 네. 플러스 루트 2 그렇게 되면은 분모는 몇이야? 1이요. 7인가요? 아니 7이요. 7이죠? 네. 그러면 7분의 3 플러스 루트 2 요게 지금 한 근인 거잖아. 자 그럼 요 놈의 켤레근은 누가 되는 거야? 7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 요게 켤레근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다 아는 거고 그냥 다른 한 근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요걸 그대로 답으로 쓰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요거는 켤레근의 개념으로 푸는 게 제일 쉬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라인 16, 17, 18번은 조금 복잡한 2차 방정식인데 복잡하게 나와도 다 정리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죠? 16번 같은 거는 어떻게 시작할 거야? 그죠? 양변에 10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쫙 풀어가지고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근해 공식 때리란 얘기야. 그치? 맞죠? 답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근해 공식 때리면 될 거고 뭐 17번 같은 경우도 뭐 3 곱해가지고 쫙 정리해갖고 풀면 되는 거고요. 18번은 뭐 하는 게 좋을까요? 18번이요. 18번. 요거는 전개하지 말고, 그쵸? 치환하는 방법이 조금 더 좋아, 그지? 기억나지? 네, 요거 기억나요. 요렇게, 기억이 새록새록. 요렇게, 그지? x 플러스 2라는 부분을 대문자 a, 뭐 이런 걸로 치환해버리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5a는 a의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14는 0이니까 여기서 7, 2의 마플, 그치? 그럼 a가 7 또는 마이너스 2인데 근데 a가 곧 뭐였어? x 플러스 2였지. 그럼 x 플러스 2가 7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란 얘기잖아. 그죠? 그럼 x는 뭐야? x는 5거나 마이너스 4거나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치환을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그 단원으로 따지면 이제 2차 방정식의 활용으로 들어가는 페이지들인데 이미 앞에서 이제 정리했던 것 중에 자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예요? 판별식이요. 그쵸? 요게 판별식에 대한 얘기죠. 판별식. 그리고 여러분 고등선행에서 알지만 판별식이 나중에 2차 함수나 2차 부등식 등등 여러 군데 사용이 되죠. 그죠? 껌 있나요? 조름 껌. 또 다시 말해. 나 두 번째 번호로 갈게. 판별식부터 보겠습니다. 판별식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쭉 풀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여기서 약간 이제 함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3번을 한번 보자. 3번. 선생님 밑에서 자, 3번에 보면 요 2차 방정식에 해가 없을 때라고 했죠. 해가 없을 때. 그러면 일단 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생각나는 게 뭐야? 응? 판별식이 그냥 0보다 아, 크면은 근 2개, 그러니까. 같으면은 근 하나, 작아야지 근이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식에 이제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 D는 2K 플러스 3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빼면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니까 4K괄호 K 마이너스 2. 요게 지금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럼 전개를 시켜보면은 4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K죠. 그러면 4K 지워지죠? 4K 지워지고 남는 거는 20K가 9 넘기면 마이너스 9보다 작다니까 K는 어때요? 마이너스 20분의 9보다 작다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것
이게 20분의 9면 이게 마이너스 0. 얼마잖아. 그치? 이게 마이너스 0.45인가? 마이너스 0.45. 그럼 마이너스 0.45보다 작다를 만족하면은 K값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보자. 이거 어때요? 되죠? 이것도 돼요. 되고, 이것도 돼요. 되고, 이것도 되죠? 얘는 요 범위가 안 되니까 답이 안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 풀기도 전에 항상 이거 혹시 함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야 될 게 뭘까? 그거죠. K가요?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x제곱 앞에 이렇게 뭔가 붙어 있잖아. 그치? 문자가 붙어 있으면 얘는 절대로 얼마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된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답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늘 체크를 해놓고 가는 게 맞습니다. 0이 아니다. 그치? K는 절대로 0이면 안 된다. 문제에서 대놓고 2차 방정식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치? 요건 꼭 체크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맞겠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라인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요, 이게 이제 2차 방정식 찾기, 아까 앞에서 2차 방정식 찾기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아,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네. 요거랑 요거를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4인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게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됐다면은 굉장히 좀 복잡하게 가야 되는 문제인데 다행히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랑 베타를 정확히 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자, 알파 베타 인수분해에서 구해보면 1, 6의 풀이니까 자, 알파가 누굴까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죠? 좀 큰 놈이 알파니까 마이너스 1이고 베타는 얼마죠? 6이 마이너스 6이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방정식은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3분의 베타 마이너스 2. 그지?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4예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쓸까? 이렇게 갈까요? 2x 응. 플러스 1 자, 이럴 때는 있잖아. 요거를 그냥 그대로 써주는 게 더 좋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x 플러스 2 써주시고 그 다음에 맨 앞에 뭐 붙여야 돼? 4 붙여야 되겠지. 4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는 0.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을 때는 우리가 쫙 전개시켜가지고 그 일반형의 형태로 써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전개를 시킬 건데 2분의 1이 있으니까 이 4 중에서 4를 그냥 여기다 그냥 분배시켜버린 다음에 전개합시다. 편하게. 그럼 4를 여기다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4x 플러스 2겠죠? 그죠? 요거하고 x 플러스 2를 전개하는 거니까 시우야 이거 전개하면 뭐지? 전개하면 4x 제곱 4x 제곱 플러스 플러스 10x 플러스 4요. 4는 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페이지로 가면 여기가 이제 활용 부분인데 활용 문제 중에서도 뭐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어렵겠지만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식을 잘 세워가지고 상황에 맞는 답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건 좀 쉽고 자, 오른쪽 라인에 있는 문제 중에서 10번을 좀 볼까요? 10번. 자, 이 문제는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얘들아?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0이 되는 거. 그치. 뭐가 0이 된다? 높이가. 높이가 0이 된다. 그럼 지금 저 식 자체가 이 식 자체가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니까 그냥 저 식의 값이 는 뭐다? 0. 0이다. 이게 식인 거예요. 그쵸? 만약에 높이가 10m가 된다. 그러면 저 식의 값이 는 10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네. 그쵸?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30t-5t 제곱은 0이다. 이게 식이 되겠죠. 그래서 30t-5t 제곱은 0이다. 풀면 당연히 근 하나는 얼마 나오겠어? 0 나오겠죠. 0. 그죠? 0 말고 나머지 하나의 근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지. 답이 뭘까? 6이겠죠. 6. 그지?
이게 마이너스 5로 나눈 다음에 t로 묶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1번은 얘는 식을 어떻게 세울까?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림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57파이라는 얘기 아니야? 어? 3이잖아. 3인가? 아니네요. 몰라. 다 모르지. 3 맞네? 오. 그죠? 식으로 세운다면 이렇게 되겠죠?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뺀 게 57파이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큰 원의 넓이면은 8 플러스 x의 제곱 파이. 거기에서 작은 원의 넓이 64파이를 뺀 게 57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바로 나오겠네. 그지? 넘기면은 121이니까 121파이가 되려면은 얘가 1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치? x는 3이다.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번 같은 형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그쵸? 요 문제에서는 도로의 폭을 우리가 x라고 잡았을 때, 여기를 x라고 잡았을 때, 이걸 막 전체 넓이에서 막 도로의 넓이를 빼고 이렇게 가면 복잡하다 그랬지. 어떻게 하랬죠? 요 네 조각을 붙여버리는 거지. 그치? 네 조각을 붙여버리면, 그러니까 길을 없애버리는 거죠. 길을 없애버리면 길이 이렇게 흔적만 남은 거야. 이렇게 길이 없어졌어. 길이 이렇게 없어지고, 자 그렇게 되면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15-x가 되고 세로의 길이는 10-x가 되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요거하고 요거를 그냥 곱해버리면 곱한 게 그대로 뭐가 돼? 104하고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x 괄호 10-x가 요게 104다. 이걸 풀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걸 풀어가지고 x 값이 너무 크게 나온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죠. 항상 활용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진 상황에 맞는 것만 답이 되는 거지. 답이 2인가 그러면? 네. 와우.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문제들 있죠? 나머지 문제들 풀어가지고 그 맨 뒤에 보면 내가 친절하게 답지도 넣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풀고 뒤에 있는 걸로 채점해가지고 다 끝나시면은 나한테 확인받고 가시면 돼요. 자, 시작.